네, 오늘 발표는 연구 배경 및 주제를 시작으로 타겟 집단 정의, 타겟 집단 분석, 그리고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결론 및 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 및 주제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우리카드 수익성 증가 관점의 타겟 집단의 소비 패턴 분석, 그리고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 모델 개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우리카드는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 모델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고, 저희는 그 우리카드 수익성을 고려한 좀 차별화된 모델 개발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자녀 출생 후 영유아 부모라는 고객을 타겟 집단이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이 집단에 대한 소비 패턴 분석, 그리고 그 분석 결과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 모델 개발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연구는 일단 4가지 정도의 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프로세스는 우리카드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타겟 집단을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 집단이 정말 수익성에 연관이 있는지를 가설 검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타겟 집단에 대한 소비 패턴 분석, 그리고 그 분석 결과 기반한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 집단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앞서서 말씀드린 타겟 집단이란 영유아 부모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영유아 부모 전체를 저희가 선별하기에 있어서 진행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확하게 영유아 부모다라고 볼 수 있는 라이프 스테이지가 차일드 베이비로 구분되어 있는 고객을 먼저 타겟 집단이라고 생각했고요. 라이프 스테이지가 차일드 베이비는 아니지만 실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고객을 저희는 타겟 집단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타겟 집단에 대해서 정말 수익화와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지난 그 문헌 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 집단이 양육비용 아니면 생활비는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총 소비 지출까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 가설, 즉 가설 1, 자녀 출생 후에 총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설 검증 데이터에서 활용했던 그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 전체는 타겟 집단입니다. 이 집단 중에서도 자녀를 출생하기 전 그리고 후에 결제 이력이 모두 있는 대상만을 선별해서 이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필요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변수를 선택하고 그 변수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변수 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설 검증에 활용한 모형은 혼합효과 회귀 모형인데요. 이 모형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 데이터를 갖고 자녀 출생 전후의 고정 효과를 반영하고 싶었고, 각 아이디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 포인터들이 되게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랜덤 효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같이 반영할 수 있는 혼합효과 회귀 모형을 선택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자녀 출생 후에 총 소비 지출 금액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 출생의 여부가 종속 변수 변화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타겟 집단은 정말 수익화 관점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지연아 원우가 이어서 타겟 집단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익성을 확인한 타겟 집단에 대해 소비 패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업종별 총 이용 금액과 또 SOW에 대한 EDA를 진행을 하고 또 문헌을 참고해서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T테스트, U테스트, 또 앞서 설명드린 혼합효과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을 거쳤습니다. 먼저 업종별 총 이용 금액에 대한 EDA 결과입니다.
저희는 자녀 출생 후에 남성과 여성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비교 EDA를 진행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한 항목으로는 이커머스를 포함한 4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또 남성만 증가한 경우에는 다소 단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드링크 유흥 업종을 포함한 4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만 증가한 항목으로는 장기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통신비를 포함한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성별 비교 EDA에 이어서 시간대 분석 EDA도 진행했습니다. 이때 드링크 항목의 주말 소비가 자녀 출생 후에 남성은 70%가 증가했지만 여성은 약 55%가 감소했습니다. 또 이커머스 항목에서는 자녀 출생 후에 저녁 시간대에는 이용 금액이 약 21%가 증가했고 또 밤 시간대에는 약 9%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EDA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 조사를 거쳐 저희는 3가지의 가설을 도출했습니다. 이때 가설별로 변수 선택 근거와 또 p-밸류 값은 부록에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가설 5번 검정 결과 남성과 여성의 이커머스 총 이용 금액 증가 폭 차이, 그리고 여성의 통신비 증가, 또 남성의 약국과 팬시 항목에 대한 총 이용 금액 증가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가설 6번 확인 결과 자녀 출생 후에 주말일 때 여성은 남성보다 이커머스의 총 이용 금액 변화 폭이 증가 폭이 조금 더 작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설 7번에서는 자녀 출생 후에 여성은 낮 시간대 대비 밤 시간대에 이커머스의 경우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타겟 집단에서 SOW가 평균 이상인 집단에 대해서 EDA를 진행했습니다.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평균값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SOW가 높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결제 계좌를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수는 조금 작더라도 SOW가 높은 집단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모두를 연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EDA 결과 그리고 문헌 결과를 통해서 가설을 3가지 도출했습니다. 또 변수 선택 근거와 또 p-밸류 값은 모두 부록에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설 8번 검정 결과 할인 계열 그리고 기타 카드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계열 카드와 비교했을 때 SOW 값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설 9번 검증 결과 결제 계좌가 우리은행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SOW 값이 더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가설 10번에서는 골라이프, 즉 중년 이후의 라이프 스테이지의 경우에 비했을 때 차일드 베이비인 경우에는 SOW 값이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카드에서도 내부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한 번 더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확인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이어서 함영재 원우가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 파트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2가지 스텝을 거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선 타겟 집단이 기존에 사용하던 379개의 카드를 우리 카드의 신규 독자 카드인 12개 카드와 매핑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후에 저희 타겟 집단에 대한 개인화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앞선 연구를 통해서 추출하였던 중요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유형의 카드와 혜택을 선택하여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적인 고객의 참여 없이도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과거 내역을,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그들의 명시적 변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먼저 클러스터링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모델을 디자인을 하였고요. 우선 데이터를 구성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오토인커더, HDB 스칸, K민제2 플러스를 거친 후에 매핑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범주형 변수와 저희가 부여받은 수치형 변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였고, 대신에 기존에 고객들이 사용하던 카드명 역시 모두 벡터화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원본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은 활용하되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의 차원이 컸기 때문에 차원을 좀 줄여서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오토인커더 모델을 설계하여서 거친 후에 HDB 스칸 알고리즘을 먼저 거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용자의 다양한 소비 패턴이 존재했고 클러스터 간의 밀도와 차이가 있을 것이며 노이즈 처리에 좀 용이했던 밀도 기반의 HDB 스칸 알고리즘을 클러스터링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종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는 총 12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HDB 스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클러스터의 개수를 할당할 수 없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K민제2 플러스를 2차적으로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이시는 우측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각각 PCA와 TSNE 기법을 통해서 2차원 평면에 시각화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담아 보았습니다. 네, 총 12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에는요, 타겟 집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서 가설 검정과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유의미한 소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카드의 독자 카드 혜택을 면밀히 분석을 하였고요. 이를 기준으로 총 12개의 기준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중복 방지를 위해서 좀 명확한 키 팩터를 찾는 것이 중요했고, 우선순위를 새긴 후에 보이시는 우측 표와 같이 각 카드와 각 기준, 그리고 몇 개씩 할당되었는지를 표를 통해서 삽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 캡스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앞서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사용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카드 혜택 구조도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를 반영을 해서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화된 추천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타겟 집단을 선정하고 그들을 위해 조금 더 고도화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기에 앞선 연구를 통해서 활용한 주요한 변수와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와이드 앤 딥 모델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높은 추천 정확도와 더불어서 기존 추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보이시는 바와 같은 연쇄 효과를 기대하면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의 간략한 모델을 도식화한 결과입니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각각 와이드 파트와 딥 파트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학습을 진행됩니다. 이후에 컨캐트네이트 레이어를 통해서 결합이 되고 아웃풋이 산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와이드 파트에는 보다 명시적인 특징을 가진 데이터가 학습 및 전체를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딥 파트에는 범주형 데이터, 나아가서 고객의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를 콘캐트네이트 레이어 결합을 통해서 두 파트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활성 함수로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각 클러스터별로 확률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분류 모델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손실함수로서 활용을 하였고요.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밸리데이션 로스를 기준으로 얼리 스타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의 최적화 및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탑 3의 카드를 추천되고 각 카드에 대한 추천 점수가 화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함수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최종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풋에 고객의 ID 값을 입력하게 된다면 그들의 고객 데이터가 같은 방식으로 전처리와 학습된 모델에 적용이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탑3 카드가 추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성한 화면에 결과값을 첨부를 해 보았는데요. 화면과 같은 고객의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은 카드의 정석 INU+, 햇살론 카드 10뿐만 아니라 각 카드에 대한 추천 점수까지 모두 표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캡스톤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결론, 나아가 제언을 끝으로 발표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이번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서 사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타겟 집단을 따로 선별을 해서 연구를 진행됐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타겟 집단에 대한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고 나아가서 신용카드 업계에서 중요한 SOW에 대한 분석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신용카드 추천 알고리즘도 구축해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3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베이스의 모델이다 보니까 데이터 규모, 그 중에서도 기간, 고객의 수, 컬럼이 확장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다라면 더 좋은 성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타겟 집단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의미하는 18시에서 24시 사이를 활용한 마케팅, 그리고 이커머스와 같은 거래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이 구축된다면 더 양질의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주신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부 검증 등에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카드 관계자분들 덕분에 좋은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를 끝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끝이 나지만 고려대학교 BA1으로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